종목 찾기 2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이런 방법은 대박 종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관심 종목 분류 작업인데, 이것을 다 분류를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분류해 놓은 종목들이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게 되고, 키스트는 방탄소년단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시세를 주는 힘이 강한데, 이번에 이 고점을 뚫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최근에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이 고점을 뚫어줬고 한번 쉬어가는 눌림목을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눌려버린 종목도 있고, 소폭 상승이나 이렇게 7% 정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이 괜찮고 최근 고점을 뚫었고 장대양봉을 주었지만 이것만큼 이슈주에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의 상승이 많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슈를 크게 받는 종목이 쉬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슈주를 바로바로 이렇게 첫 양봉에서는 매매하지 않지만 항상 쉬어갈 때 그 쉬어가는 타이밍이 그냥 적절한 눌림이냐 아니면 고점 한번 주고선 진짜 이런 것처럼 설거지냐 이런 거를 판단하고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가는 게 좋으며, 지금 이런 종목의 대응 방법은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획 없이 진입하면은 수익이 났을 때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났을 때 대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린 이슈주가 장대양봉 뒤에 하락하지 않고 적절한 눌림을 준다면 어차피 그거는 이슈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매매 방법인데, 이게 어차피 조정을 주고선 그 다음에 또 바로 안 오르고선 며칠 눌릴 수가 있어요. 며칠 눌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계획을 잡아놓고 이거를 매수할 때는 나는 2%의 손절을 버티겠다, 아니면 길게 5%까지 가겠다, 엉덩이 무겁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눌림목에서 진입을 할 경우에 이미 자기가 손절을 다 계산하고, 그리고 오를 시에는 1%라도 먹겠다, 아니면은 수익을 준다면 그냥 본전만 찾아도 되니까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각자 투자 습관이 다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제 계획보다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만드는 게 좋고, 저도 매매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저의 기준에 맞추려면은 많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그렇게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든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욕심 없는 1%에서 2% 정도로 잡던가, 아니면은 단 1주만 매매하더라도 이렇게 이슈 급등주들을 매매해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이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걸러내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아까 설명했듯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힘들게 뉴스 찾아다니고 뉴스 검색해서 어떤 것들이 좋고 이런 걸 검색할 필요도 없이, 시장에는 절대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호가창이나 차트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이런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웬만한 종목을 다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기초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화면을 응용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더 유리할 뿐이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것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알려줘도 되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숨기는 게 없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눌림목에서 매매해서, 만약 눌림목에서 매매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못 올라주고 내리면은 조금 최대 일주일까지는 버텨보겠다, 일주일 뒤에도 단 한 번의 상승이 없을 경우, 그리고 상승할 경우에 다시 고점을 못 뚫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입한다면은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있는 종목은 계속 눌릴 수는 없거든요. 이 눌리는 것도 이 주가를 올리는 그런 주포들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요즘에는 거의 하루 정도만 눌리고 바로 반등을 하고 그냥 매집할 기회도 없이, 개인 투자자가 싸게 살 기회도 없이 바로바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눌림목에서 바로 잡는 것도 큰 수익을 위해서는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을 봤으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말고는 다 제외시켜주고, 또 장이 끝나면은 또 새로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거 두 개는 이미 시세를 다 주었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갈 것이고, 뭐 이거를 이미 수익을 냈다면은 그냥 여기서 아예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으며, 일단 이거는 다 했으니까 지우고, 파트론 이런 거는 양봉을 거의 다 잡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지우고, 바로바로 지우고, 이것도 이틀 정도 눌렸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장중에 다시 4140원 정도를 올라온다면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선 진입을 하거나, 이렇게 장중에 모니터링 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붙을 경우에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래량이 오늘도 눌림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삭제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고, 이 파워로직스는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날 고점을 뚫어준다 해도 쉽게 진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좀 진입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차트네요. 이것도 뭐 계획을 해가지고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조금 눌리고선 결국에는 이게 한번 상승했던 종목이, 그리고 고점을 뚫었던 종목이 장중에 조정을 주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면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으면 다시 급등을 하거든요. 보통 이게 오늘 저가가 1%인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은 그 다음 날에 1, 2% 눌릴 때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인크로스도 마이너스 1.6%가 저점이죠. 장 시작하자마자 저점을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급등하는 종목은 특성이 뭐냐면, 한번 급등했다가 장 초반에는 항상 단타 물량과 차익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을 그 다음 매수하고 싶다면 장 초반에 1, 2% 눌릴 때 기회를 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오늘도 2%의 고점을 주었는데 음봉으로 완전히 눌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 다음 거래일에 8,480원을 돌파하려 하거나 이 가격을 돌파했을 때 빠르게 진입해서 먹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할 때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양봉에서는 이것보다 약간 작게 목표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도 한 1, 2%로 짧게 잡아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별마다 계획을 세우실 때도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장중에 거래량 같은 걸 확인하시고, 수익 목표가도 각자 다르게 잡는 편입니다. 이것도 오늘 눌렸죠. 눌리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눌렸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역시 고점을 뚫어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시세 중거를 제외하면은 이건 애매하고, 이렇게 이미 놓친 것들은 혹은 수익을 낸 것들은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적당히 눌린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이건 투자 주의를 맞았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혼자 거래되다가 결국에 다시 17,150원을 넘으면은 순식간에 시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눌렸고, 최근에 3일 동안 눌렸는데 3일 동안 눌린 저점 가격을 완전히 깨버렸죠. 깨버렸기 때문에, 근데 밑꼬리가 또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 방법은 오늘 저가인 2,465원을 또 깨려고 할 때 그때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눌렸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늘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평소에도 잘 나오지 않는 종목인데, 일단 차트는 좋기 때문에 종목에 분류해 놓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M도 며칠간 계속 눌리는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거는 충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가격을 3,600원 정도 확실하게 뚫어준다 생각하면은 뭐 3,600, 오늘 고가가 3,565원인데 이 가격을 다시 뚫어줄 때 또 매수를 해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눌리면서 거래가 더 줄지 않고 더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힘없이 눌렸네요. 이거는 삭제하고, 이렇게 걸러낼 건 다 걸러내고, 수익을 본 거는 다 걸러내고, 이렇게 이 종목들이 남았고, 그리고 당일에 종목들을 또 추가로 종목을 추가해 놓습니다. 아직 장이 안 끝났지만 보통 이 작업은 장 끝나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면, 오늘의 이슈주는 딱히 키스트랑 저 아시아나항공 쪽 말고는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핸디소프트가 이렇게 황금선을 최근에 이렇게 복구하고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날 적절하게 눌리냐 아니면 그냥 설거지하고 도망가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고, 이건 역시 분류를 해놓습니다. 갑자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무조건 분류를 해놓고, 또 특별한 종목이 이렇게 보일 경우에 클리오, 이것도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머큐리도 올라가려는 힘도 있는데 밑으로 눌리는 이 윗꼬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일단 분류를 해놓다가, 결국에 이거는 밀고 당기기 싸움이거든요. 계속 위로 오르려 하는데 저지받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14,350원 고점을 다시 뚫어주면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추가해 놓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고점을 거의 뚫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고점을 뚫을 만한 것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다 종목들을 보면 이슈주는 딱히 없고 이슈주가 맨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슈주는 맨날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그냥 장대 양봉에 눌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추가한 게 다고, 이슈주가 이런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매일매일 저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추가해 놓고 이 정도만 딱히 오늘 시장에서는 저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고, 이 종목들은 지금 눌린 상태에서 고점을 뚫어줄 때 빠르게 단타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는다면 어떤 종목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냥 일주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결과가 흘러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뭐 종목들을 고점 돌파할 때 일주 사가지고 돌파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수익을 주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나중에 실전 매매 써먹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을 주신다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